습관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의 반복된 행동 양식을 말하죠. 맨날 사람들이 습관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43%를 차지하는 이 무의식의 영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화가 되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43%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나에게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일이죠. 근데 이런 무의식적인 습관화의 단계까지 가려고 한다면 크리티컬한 요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정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저항이 작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 한 잔 물 먹기를 습관화하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하루에 1시간 러닝을 뛰는 걸 습관화하기는 어렵죠. 저항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루틴의 변화라는 것이 반복 행동, 즉 습관을 급격히 깨버립니다. 내가 집 앞에 있는 1분 거리 헬스장을 다니다가 그 헬스장이 이사해서 집 앞에서 10분 거리로 변했다 라고 하면은 급격히 가기 싫어져요. 이러한 루틴이 깨지는 경험은 남자들은 다 해봤을 텐데, 군대에서는 다들 새벽 기상하고 오후에는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저녁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그 습관들이 사라지죠. 무의식적 습관화에 필요한 루틴하고 저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습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운동하고 책 읽기, 과연 완전히 습관화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반복 행동을 한 지는 2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행동의 반복에는 여전히 무의식적 습관, 의식적인 노력, 의지력, 순간의 열정,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루틴과 저항의 요소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인 경우에 이 퇴근 시간이라는 루틴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하려는 행동의 저항의 크기도 바뀝니다. 책을 읽기로 정한 시간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퇴근했을 때의 피로도, 혹은 내가 책 읽는 시간에 하는 재미있는 예능, 혹은 친구와의 약속, 이런 것들이 내가 하려는 활동의 저항을 키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죠. 즉, 이 저항의 크기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무의식적으로 운동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책 읽는 경우가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종종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헬스장에 와 있거나 정신을 차려보니 책을 읽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항상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습관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나 운동 같은 활동들은 그냥 인간이라면 습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직장인들은 더 어렵죠. 루틴도 일정해지기 힘든데 저항도 크니까. 그럼 어떻게 이 특정 행동을 반복해서 지속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만들려는 어떤 습관이 그 저항이 크건 적건, 루틴이 일정하건 안 하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수행을 하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 설정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은 환경 설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방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환경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다들 공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맨날 늦잠 자던 사람이 군대 가서 6시에 기상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처럼 그런 강력한 외부 환경이 없는 경우에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외적 요인으로는 돈을 쓰세요. 제가 라이프 코칭을 배우면서 이 코칭 비용이라는 것이 코치들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00만원짜리 코칭하고 만원짜리 코칭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코칭의 효과를 좌우하는 건 코치의 역량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코칭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원짜리 코칭을 받았을 때랑 100만원짜리 코칭을 받았을 때 그 내담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원짜리 PT를 받을 때랑 100만원짜리 PT를 받을 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주는 환경의 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 요인입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습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PT를 받고 있는데 PT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올해는 무조건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PT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느냐 라고 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공표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내적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강력한 2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을 쓰던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을 구성하는 게 여러분이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들이 습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열정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특히 그렇죠. 근데 이런 새해라는 외부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 금방 사그라들기가 쉽습니다. 매년 경험을 하고 있다시피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정은 내가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내가 스스로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즉,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A 코스로만 러닝을 하던 사람이 B 코스로 러닝을 해보던가 혹은 C 코스로 해보던가 혹은 시간을 재서해보던가 하는 방식으로 내 스스로 변화를 줘서 만드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키워야만 하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의식적으로 습관화를 하던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를 하던 어떤 습관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면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력 대비 얼마나 큰 결과물을 얻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이죠. 결국 습관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서 오는 성취가 더 큰 성취를 만듭니다.